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혈관에 관한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이 지식만 알아도 평소에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정말 특별한 어떤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건강상의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치유를 꿈꾸고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건데요. 바로 죽은 신경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학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죽은 신경은, 한 번 죽은 신경은 재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50년 이상 신경학계의 정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꽤 오래전에 우리가 제가 횟수를 잘 세지는 못하겠고, 제가 대충 그 책을 읽은 것이 한 6년 전인가 7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신경학계의 정설이 바뀌었대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연구자들의 인생이 그냥 다 그 비극 속에 묻혀버린 그런 통증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한 번 죽은 신경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그 정설에서 위반되는, 그 정설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반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마다 신경학계에서 크게 지탄을 받고 이단화로 쫓겨났었대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죽은 신경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신경이 회복되는, 그렇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그 책을 보고는 아주 기쁘고, 무슨 온 세상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제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신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제가 그 책에서 본 이야기는 그 안과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이 그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제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났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찾아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분은 또 특히 안과의로서 수술을 하는, 그런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반신불수가 되셨으니까 그냥 당신 인생에서 이제 그 직업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삶의 질도 바닥에 떨어졌을 거고.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 몸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기 몸을 관리하고 또 재활 훈련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깜짝 놀라게 세상에 자기 몸에 잃어버렸던 모든 그 운동신경 이런 게 다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예전에 했던 가장 어려운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렇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 풍에 걸려서 반신불수였던 그 의사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교한 그 수술에 자기가 나서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반신이 불수가 되었는데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상담하는 환자들한테 혈관이 우회로를 만든대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혈관이 어느 한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막히면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우리 몸의 어떤 인체의 특정한 부위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 인체 어떤 부위가 괴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 세상에 그 혈관 옆에 우회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막혀있는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던 그 조직에 새롭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그 부분이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우리 몸에 신비로운 재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도마뱀처럼, 도마뱀은 꼬리가 딱 잘라져 나가도 그 꼬리가 다시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다리가 다시 자라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분의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얘기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수술해서 어떤 신체 한 부위를 잃었고, 또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인체의 어떤 한 부분씩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뭐 여성들 같으면 자궁이 없다, 뭐 난소를 잃어버렸다, 뭐 갑상선을 떼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몸의 어떤 부위를 위장이 아예 전절제 되어가지고 위암 때문에 위장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다시 자라나오지는 않지만 신경은 놀랍게도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약 그 생기산과 비타민 세트를 제가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저는 생기산이 이제 제가 만든 그 생약이면서 사실 한방 원리에 의해서 만든 건데 한약은 아니고 일반 의약품,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속하고 제가 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있는, 이름도 제가 지은 거거든요. 그거를 먹으면 혈관과 혈액이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축 처져서 아무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통증에 눌려있던 그런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해서 새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기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이제 생기산 세트거든요. 저희 약국에 문의를 하시면 약사님들이 자세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이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비타민 B는 B100단위, 굉장히 고함량이고요. C는 메가도스를 말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저는 하루에 최소한 6,000ml, 한 2,000이나 3,000ml씩 3번, 4번 드실 것을 권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하루에 한 15,000, 6,000ml 정도 현재 먹고 있고요. 이게 또 혈관을 살리는 비법이거든요. 막히지 않게 하고 이미 막혀있는 혈관도 뚫어줄 수 있는, 비타민 C만으로 혈관이 뚫리는 사례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생기산하고 B, C, 그리고 마그네슘은 미네랄의 일종이잖아요. 현대인들한테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해주면서 혈관을 다시 살리는데, 근육을 다시 살리는데,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원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B, C, 마그네슘하고 생기산을 같이 썼을 때, 예를 들면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주로 이것을 많이 썼었고요.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었고, 이렇게 간이 다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간 경화까지 오신 분들, 평생 만성 간염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평생 먹어야 되는 처방을 이렇게 받으신 그런 분들, 당신은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그 생기산과 BC 마그네슘을 먹고 그 약을 병원에서 끊어주셨대요. 이제 다 안 먹어도 되겠다고. 기적이거든요. 하여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완전히 해방되셔가지고 병원에서 그 주는 약을 먹지 않고도 그냥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신 분들이 저의 임상 사례에서는 좀 흔한 정도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신경이 살아나는 사례들도 더불어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면 신경은 재생이 되더라는 거죠. 신경은요, 피만 다시 공급이 되면 놀랍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각을 회복한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경이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눈 속에도 이렇게 그 혈관이 많이 있잖아요. 눈 안에 그 망막 쪽에 시신경 있는 쪽에 혈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눈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혈관이 잘못돼서 터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제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냥 눈을 떴는데 여기가 까맣게 된 거죠. 완전히 먹물을 뿌린 것 같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가 까맣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시력이 그 시각이 이게 생기산과 비타민 세트를 먹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례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본 거예요. 지금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혈관과 혈액이 살아나면 세상에 이 눈에 잃어버린 시력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요. 이 눈의 혈관이 잘못되었을 때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그게 있는데요. 그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잃어버린 시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산과 비타민 BC 마그네슘을 썼을 때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제가 제 약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또 이 약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써서 어디에서도 방법이 없는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것은 신경에 재생력이 있다. 그 재생력의 원천은 혈액의 힘이더라. 막혀있는 혈관이 뚫리면 다시 살아나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소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손톱 있잖아요. 손톱과 발톱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라지를 않고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누가 봐도 왜 손발톱 무좀 있잖아요. 무좀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피부과에서 무슨 레이저 치료를 하고 어떤 조갑 진균증, 그 곰팡이 약을 먹어도 전혀 미동이 없던 그 손발톱 있잖아요. 그게 생기산하고 비타민 세트를 먹고 그 말끔하게 그 조갑 진균증, 그 곰팡이 핀 그 손톱, 발톱이 정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 어떻게 이게 생기사는 무슨 곰팡이 치료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조갑 진균증이 낫나. 그렇게 조갑 진균증에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약을 써도 듣지 않던 것이 이게 살아나나.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분의 그 진균증, 곰팡이증의 원인은 손톱, 발톱 있는 이 손끝, 발끝 끝단에 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부분에 곰팡이가 핀 거죠. 그게 조갑 진균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산을 먹어서 이렇게 인체 말단, 손톱, 발톱 끝에 혈관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그게 곰팡이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이게 조갑 진균증이 없어져 버리고 이 신경이 살아나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죠. 손톱, 발톱이 예쁘게 다시 이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던 사람들도 매끈하게 자라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손톱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발톱이 이게 죽은 발톱이 아니라 살아있는 발톱이라는 것이 이게 혈액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손톱과 발톱 끝 요 부분까지 피가 통해가지고 이 손톱이 윤기 있는 요 상태가 유지되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머리카락도요. 이 머리카락도 이 두피 속에 이 피가 흘러가지고요. 이 모근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카락 끝에는 사실 신경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통증도 없이 얘를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참 동안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가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제가 항암 치료를 한번 받는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100% 탈모가 돼서 제가 작년 한 여름 8월까지 거의 가발에 의지해서 살았었는데요. 그 가발을 써보면 이 가발이 아무리 좋은 가발을 써도요, 이게 한 2주, 3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발이 점점 더 이렇게 윤기를 잃어버려요. 물론 가발도 우리 머리카락처럼 한 번씩 샴푸로 이렇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샴푸를 해줘야 되는데 샴푸를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발을 관찰하면서도 혈액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머리카락이 뭐 신경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끝까지 있잖아요. 이 두피 속에 있는 그 두피 속에 흐르는 그 피의 영향력을 이 머리카락 끄트머리 이런 데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론 상한 머리카락은 잘라내기도 하지만 이 내 머리카락은요, 가발보다는 훨씬 더 윤기 있는 상태에서 매일 드라이를 해도 가발보다는 훨씬 윤기 있는 상태에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발에서는 볼 수 없는 이게 혈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술 색깔 이런 것도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큰 병이에요. 고지혈증 같은 것도 큰 병이 되는 거예요. 피에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당뇨병은 당뇨 그거 누구나 좀 있는 거래. 다른 사람 당뇨 다 있는 거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는 그 동네 할머니들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약사, 이렇게 평범하게 처방약을 조제하던 약사 시절에 저희 약국에 오는 그 당뇨약 타러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당뇨 그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다 이 약 먹으면 괜찮은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제가 소름 돋았거든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시는 거고, 당뇨약을 먹어서 혈당이 정상 언저리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5년, 10년 지나면 다 합병증이 와요. 무서워요. 당뇨약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서 나는 괜찮다, 그런 거는 완전히 오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나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같은 거 달고서는 자기 뭐 이게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막 드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지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거는요, 우리 몸의 피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생명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가 좋아야 혈관도 좋아요. 내 혈관이 빨리 막힌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혈액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뭐 생기산 같은 제약 쓰지 않고도 관리하는 가장 평범한 방법이요, 비타민 B, C, 마그네슘, 그리고 오메가3, 레시틴, 이런 거를 평소에 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만 하루에 한 6,000ml, 10,000ml 정도를 계속 드시잖아요. 이걸 한 10,000ml 정도 드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혈당이 상당히 높은데도 합병증이 하나도 없는 분을 제가 봤어요. 정말 경이적이더라고요. 제가 제약 생기산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C는 그것보다 싼 영양제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싸거든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비타민C 고용량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혀있는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고요. 여러분 피부를 가장 여러분들의 친구들보다도, 동년배들보다도 훨씬 더 생기 있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거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비법이거든요. 비타민C 하루에 한 10,000ml 정도 드시면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 고용량에서 바이러스는 전혀 활동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하여튼 마그네슘, 이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관이 막히는 제일 큰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예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배가 나오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혈관이 안 막히더라 하는 기가 막힌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스트레스에 좋은 것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인데 이게 거의 모든 현대인들한테 다 부족한 영양소. 마그네슘과 토코페롤이 같이 들어있는 제 진약사몰에 있는 마그네슘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가격도 싸요.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멀리 다른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체의 신비, 우리 몸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5년, 10년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생력이 탁월하다는 것, 이런 것은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내 몸 관리법을 터득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